여러분 반갑습니다. 9-2 소비자 행동론. 오늘은 소비자 욕구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욕구를 니즈와 원추로 구분하는데요. 어, 사회적인 용어는 욕구 중에 니즈는 필요한 것, 직역을 하자면 사전적인 용어로 원추는 원하는 것인데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원츠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하고요. 니즈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하고요. 원츠는 좁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학생이 배가 고프다. 이건 니즈에 해당이 됩니다. 넓은 배가 고픈데 그럼 원츠는 뭘까 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니즈라면 원츠는 어떤 점심 식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원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즈는 배가 고프다가 니즈고 원츠는 짜장을 먹을 것인가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햄버거를 먹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욕구를 원츠라 합니다. 마케팅 관리자들은 원츠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넓은 범위의 욕구와 거기에서 세부적인 욕구까지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을 디맨즈화한다, 소비자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니즈와 원츠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소비자 욕구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분히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심리학 분야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소비자는 욕구 단계가 있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소비자는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먹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물이라든가 수면,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관련 제품으로 우리가 본다면 굳이 음식이라든가 물, 의약품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어린아이 아침 햇살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마케팅에 적용을 한 사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데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장치라든가 보호구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련 제품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안전하기 위해서 경비 시스템, 또 예를 들자면 보험,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상품, 제품에도 안전하기 위해서 이동용 가스레인지다 이렇게 되면 화재 보험 가입, 매덕 보험 가입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한 시기에
냉장고 문이 어린이들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문을 닫지 않아서 냉장고 모터가 계속해서 문이 열린 냉장고 안을 차게 만들기 위해서 모터가 지속적으로 돌다가 열을 받아서 화재가 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 전자회사에서 문단속 냉장고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냉장고가 한번 가정집에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냉장고는 그 시기에 엄청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이만큼 어느 한 제품이 그냥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이 전체 다시 한번 바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단속 냉장고, 문이 열었다 놔둬도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문이 필요했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모든 냉장고들이 웬만하면 문을 열었다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안 된 냉장고가, 자동으로 문이 안 닫힌 냉장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 하나의 충족으로 한 제품의 전체가 환기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친교를 맺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 봤더니 어떤 클럽 모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교를 가지려니까 의복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모이면 또 남자들 특히 술을 한 잔씩 가지고 술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운동을 하는데 친목 모임에 가입했다면 운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윗단계를 또 생각하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존경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나가 어떤 위신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한 단계 위에 더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가구도 한 단계 위에 더 비싼 가구를 구매하거나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전에는 운동을 일반 운동을 했는데 골프를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한 시기에 고급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신, 성취 이런 측면에서 골프를 하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의 욕구가 반로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탑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인간의 욕구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가 이제 형성이 됐다면 마지막에 있었던 그 상위 수준의 욕구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아실현이죠. 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 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 나는 어떤 교육을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어떤 배우고 싶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 아니면 내가 못다 했던 공부를 하는 것 이것도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가장 저변의 육체적 욕구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추구되면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존중의 욕구가 추구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려 하더라 하는 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 근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욕구 또한 다양하더라. 어떤 소비자는 실용적 욕구를 추구하는가 하면, 어떤 소비자는 실용적인 내용 안에 기능적 욕구를 추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거나 기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고, 상징적이면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회를 의식하는 거죠. 남을 의식하고 사회를 의식하고 어떤 상징을 의식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적 욕구, 쾌락적 욕구를 추구하더라. 근데 어떤 경험,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케팅 관리자는 제품에 대한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해당 제품의 효익의 비중을 얼마나 잘 조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자동차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소형차, 아주 경제적인 차, 연비가 좋은 차를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험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내용이나 경험적인 욕구가 있는 자동차 고객에게는 마케팅 관리자는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경험이나 쾌락적인 내용이 숨어있는 차를, 깃들여 있는 차를 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조금 보이고 싶고 어떤 상징적인 욕구를 가져가고 싶다 이랬을 때는, 자동차라면 고급 세단을 권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 아니면 세계 명차, 이런 것들을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효익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자동차 회사는 고급 세단도 만들어내고 스포츠카도 만들어내고 아주 경제적인 경차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용적인 욕구, 기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고객에게 아주 경제적인 차를 권장을 하고, 그리고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고객에게는 고급 세단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경험적 욕구나 쾌락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스포츠카를 권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욕구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에 맞는 내용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징적 욕구에 부합하는 마케팅을 적용을 해서 성공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재에서 빅터 처칠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정육점은 그냥 고기를 파는 곳,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정육점에 갔을 때 고기가 너부러져 있고 걸려 있고 이 내용이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진공 포장이 돼 있고, 아주 일반 상품을 구입하듯이 그냥 진공 포장돼 있는 고급화된 상품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또 선물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굉장히 명품 반열에 올라갈 정도의 유명한 정육점으로 알려졌던 것, 이게 빅터 처칠의 성공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상징적 욕구, 사회적 욕구, 나는 고급 고기, 명품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명품 정육점을 찾는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줌으로써 일반 푸드관,
일반 예를 들어서 고깃집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케팅을 구사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사례로 하나를 들고 넘어갑니다. 자,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추구하는 욕구 중에서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내적인 것, 마음에 관련된 것, 이런 신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한스 게오로크 호이젤이라는 학자는 브레인 뷰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뇌 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구조를 조망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인간의 뇌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하나의 균형 시스템이 있고, 인간의 뇌 속에는 하나의 지배 시스템이 있고, 인간의 뇌 속에는 자극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빅3로 이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 시스템에 관련된 뇌는 탐색이나 발견을 하고, 지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쟁이나 축출을 하더라. 그리고 균형 시스템에 있는 것은 안전함이나 안정성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욕구들이 자극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유의, 노는 것, 놀고 싶다, 아니면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자극 시스템이겠죠. 아니면 정말 곤란한 내용이네, 구토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자극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시스템인데요, 어떤 경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싸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걸 봤더니요, 어떤 사냥이라든가 어떤 것을 포획하고 잡고 채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균형 시스템, 이건 뭘까 했더니 어떤 것을 결합하고 어떤 걸 보살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한 가운데에 박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극 시스템, 지배 시스템, 균형 시스템 중에 한 중간에 속해 있는 내용을 보면 식욕이라든가 나머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인간의 욕구들이 거기에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구매 이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에서 뇌가 브레인 뷰라고 하는 한스 게로커 호일 학자의 책에서 보면 이렇게 삶을 지배하는 뇌 속 빅3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극, 지배, 균형 시스템이 세 가지가 빅3로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어떤 감정 시스템, 동기, 이런 것들을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서 신경 마케팅까지를 지금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미 사용을 근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내용 중에 지금 내용이 아닌 지금 MRI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뇌 속에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경과학, 인지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MRI를 통해서 쾌락의 중추, 고통의 중추, 판단의 중추 등을 관찰해서 소비자 심리를 분석을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쾌락의 중추가 있고 고통의 중추가 있고 판단의 중추가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신경 마케팅 활용 사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선호도라든가 의도, 감춰진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신경 마케팅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호하는 거나 의도하는 것,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전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청바지를 입는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바지를 왜 입냐고 물어봤더니 청바지는 튼튼하고 그리고 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입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소비자 조사에서 청바지는 편하고 튼튼하게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편하고 튼튼한 청바지가 잘 팔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감춰진 정보도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조사를 했더니 각각의 틀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튼튼하고 해서 입었다는 고객도 있지만 스판덱스하고 타이트하게 생긴 그런 소재의 청바지를 입으면서 나의 아름다운 몸매 실루엣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 아니면 전혀 튼튼하고 편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젊게 보인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로 청춘의 표현으로 청바지를 입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호, 의도, 또 이런 감춰진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 신경 마케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인데요. 내 반응을 측정해서 제품의 명칭이나 디자인, 성능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무의식을 직접 측정할 수 있었다. 제품 개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광고에서 받는 느낌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학을 활용하면 광고 시안 선정을 하거나 광고의 위치나 크기, 빈도 결정이라든가 광고 효과 분석 등에 쓰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브랜드에서는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과 익숙하지 않는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 활성화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 마케팅 활동 사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렌드와 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지식을 다시 여기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트렌드라는 어떤 것이 움직이려고 하는 대략적 방향을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 변동 경향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이라고 하는 그 변동 경향의
기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명확히 구분 지어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패드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패드라 하고요. 트렌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 이것을 트렌드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변동 경향의 움직임, 이것이 트렌드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추세다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트렌드 파악을 잘하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웠을 때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나 학자는 최소한 트렌드를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가치의 공동 창조인데요. 이제 기업 주도적인 제품에서 소비자 주도적인 환경으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개발이나 생산자는 소비자와 공동 창조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프로슈머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나 군중이라는 뜻의 클라우드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은 클라우드 아웃소싱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중과 외부 자원을 합성을 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업의 생산, 서비스 및 문제 해결 과정 등에 특정 어떤 단체나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보면 P&G 제품들 있죠. 이 P&G 제품은, P&G는 기업, 자기 계열사, 그리고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올레이 화장품이라든가 스위퍼 먼지털이, 그리고 크레스트 전동 칫솔,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인기 제품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치의 공동 창조는 한마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생산자는 생산자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아이디어를 같이 받아서 참여해서 공동 창조했을 때 히트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므로 9-2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